잠시만요. 저기 잠시만요. 네. 네네네. 네, 그 처용무에 관한 인지도 조사를 할까 하는데요. 잠시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분부터. 네. 자, 처용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용무가 뭔지 아예 모르시나요?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 분은 혹시 처용무 들어보셨나요? 아,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처용무가 혹시 처용은 아세요? 아세요? 아, 모르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간단하게 그냥 질문 하나 들어보자 하는데요. 답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처용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처용무가 뭔지 또 모르시나요? 네네. 들어본 적.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혹시 처용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처용무요? 아, 전 잘 모르겠네. 아, 뭔지 모르시나요? 네, 아니 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년을 이어온 마법 처용무 진행을 맡은 한금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의 영상을 통해 처용과 처용무의 저조한 인지도를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처용이 누구인지 또 처용무가 춘 춤이 무엇이며 그 춤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 명주 학생, 이 처용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처용이 누군가요? 네, 먼저 처용이 누구인지는 처용설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처용설화는 삼국시대부터 그리고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서에 다양하게 기록되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알려진 기록이 삼국유사 기이편의 처용랑 망해사조입니다. 네, 명주 학생이 설명 아주 잘해주셨는데요. 이 처용설화와 관련된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처용의 정체와 관련해서 동해용왕의 아들인가라는 부분은 삼국유사에만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 처용이 나중에 경주로 가서 급간이라는 그런 이제 벼슬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처용랑과 망해사조를 보면은 그 지백이라는 말하자면 땅신이죠. 땅신이 지백급간이라고 해서 급간이라는 그 똑같은 칭호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 땅신을 신적인 존재로 본다라면은 똑같은 일단 급간이라는 벼슬을 받았던 처용도 신적인 어떤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처용이 그 천년도를 물리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으로 그 후에 이제 이야기가 되잖아요. 처용이 일단은 역신을 이렇게 용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거기에 감동을 받았던 그 역신, 천년도를 일으키는 그 역신이 처용 앞에 나타나서 용서를 빌면서 앞으로는 당신의 초상이 그린 것만 하더라도 그게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함으로 해서 결국은 처용의 얼굴이 결국은 천년도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방패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처용은 당시 천년도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의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 그걸 우리가 신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의 뭐 사람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처용에서 이야기되는 그 질병은 그 천년두라고 그 만약 발병이 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질병이었고 그 다음에 설사 낫는다고 하더라도 얼굴이나 몸에 자국이 남는 굉장히 이렇게 무서운 질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지석영이라는 사람이 그 종두법이라고 해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백신, 예방 백신을 이렇게 가져옴으로 해서 천년도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길이 열리기 전에 천년도를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유일한 방법이 그 처용의 형상을 그린 얼굴을 이렇게 걸어놓고 역신이 이제 도망가기를
기대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비한다라면은 처용은 이 천년두를 물리칠 수 있는 정근대 시대의 어떤 신비로운 힘을 가진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 또는 뭐 조금 무당 뭐 이렇게라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의사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과학적으로 천년두를 퇴치할 수 없는 그 시대로서는 처용이 뭐 의사에 준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이자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39호인 처용무. 처용이 역신을 쫓아내려고 춘 이 춤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저희와 함께 이 궁금증을 파헤칠 처용무 지킴이 이현호 학생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처용무 지킴이 이현호입니다. 저는 지금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요. 무슨 책인지 궁금하시죠? 현호 학생 지금 어떤 책을 읽고 계신가요? 이 책은 바로 성종대에 쓰여진 악학개범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처용무의 반주, 음악, 의상, 탈 등 처용무에 관련된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덕분에 처용무가 지금까지 오래도록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용무는 성종 때 체계화된 것인가요? 네? 아닙니다. 처용무는 고려 때까지 민가에 전해지던 춤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을 창조하신 세종대왕님께서 궁중무용으로 채택하여 좀 더 체계화되었고 이를 기록으로 남긴 것이 성종대의 악학개범인 것입니다. 와, 정말 세종대왕님은 빠질 데가 없는 것 같네요. 정말 대단해요. 세종대왕뿐만 아니라 성종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니까요. 이렇게 기록을 통해 소중히 전해지는 처용무를 현대에도 추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을 만나러 저희 처용무 지킴이가 갔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울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신정고등학교에 와 있습니다. 이곳 신정고등학교에는 전국에 유일한 동아리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동아리인지 궁금하시죠? 네, 바로 울산 신정고에는 처용무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처용무 동아리를 지금 저희가 직접 만들어 가봅시다. 자, 가시죠. 네, 지금 처용무 동아리가 있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연습이 한창인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할게요.
이제 연습이 끝난 것 같은데요. 직접 들어가서 동아리에 있는 친구들과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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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예, 괜찮습니다. 네. 저는 오늘 MC를 맡은 이현우라고 하는데요. 혹시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는 신정고등학교 초용무 동아리 단장 김종욱이라고 합니다. 그럼 방금 춘 춤이 처용무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럼 보기에는 좀 쉬워 보이던데 저도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아, 예, 물론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처용무를 한번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처용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한삼을 꼈습니다. 이제 처용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라. 예, 제가 지금까지 처용무를 간단하게 배워봤는데요. 볼 때는 정말 쉬워 보였는데 이 자잘한 동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들과 처용무에 대해 간단한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바로 학생들과 인터뷰를 하러 떠나보시죠. 이제 인터뷰를 시작해 볼 텐데요. 과연 혹시 처용무 동아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신정고등학교 초용무 동아리 단장 김종욱입니다. 저는 신정고등학교 처용무 부단장 이태균입니다. 저는 신정고등학교 초용무 1학년 단장 윤동환입니다. 단장님, 우리 처용무 동아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초용무 동아리는 전국에서 유일한 동아리이며 매년 초용문화제에 나가 초용무를 추며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보면 서로 막 다른 파트들이 막 있어가지고 사람들마다 이 맡은 포지션들이 다 다르던데 그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을 맡고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제 역할은 황으로서 중앙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흑으로서 황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장님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배울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뭔가요? 저는 호흡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용무는 고유의 호흡이 있는데 저희가 평소에 하는 호흡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박자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팀원들끼리 박자를 안 맞추면 이제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박자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인터뷰의 공식 질문입니다. 직접 처음을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초용무는 되게 많은 분들이 촌스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직접 쳐보고 무대도 서보고 하니까 촌스럽지 않고 정말 멋진 모형입니다. 많이들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용무는 일단 저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아예 모르는 문화이기 때문에 다른 20대 누나들, 형 누나들한테는 이게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초용무가 아까 부단장님이 말했듯이 다른 지역에는 안 알려져 있는데 그래가지고 약간 좀 우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걸 직접 해보시면 이제 생각이 좀 바뀌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 신정고 초용무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인터뷰를 나눠보았는데요. 앞으로 초용무 동아리의 무궁한 발전을 응원하며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유네스코 초용무 하면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유네스코 초용무 화이팅! 네, 처용무를 고등학생들이 아끼고 보존해 나간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데요. 자, 처용무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또 있는데요. 바로 처용무의 주체를 누구인지 알려주는 처용탈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초용탈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초용달은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악학개방 기록 덕분에 초용달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악학개범을 통해서 처형탈을 실제로 구현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분도 실제로 만나고 오셨죠? 처형탈 지킴님? 네, 저는 지금 울산 남구에 위치한 처형탈 명인님의 공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명인님께서 이곳에서 직접 처형탈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제가 들어가서 직접 찾아뵙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처형탈을 만든 지 지금 32년째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처형탈을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내가 32년 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공방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작업하고 있어요. 처형탈은 기록상에, 그러니까 악학개범이라는 책에 보면은 처형탈 만드는 방법이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나무는 피나무를 깎아서 만들거나 오칠한 삼배로 만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나무를 구하기가 이 중부 이남 지방에서는 좀 어려워요. 중부 이북 지방에서만 이제 자생하기 때문에 그래가 이제 구하기 어려워 가지고, 물론 피나무도 작업하지만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뭐 느티나무, 가죽나무 이런 나무들을 거의 다 쓰고 있어요. 다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나무를 이렇게 깎아 놓으면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두께가 일정하게 하거든요. 피나무는 가볍고 무르고 그런데 다른 나무들은 소나무 같은 건 좀 야물어요. 야물어도 작업하면 이제 가볍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작업하고 있어요. 작업할 때 보통 마름질을 해요. 거의 통나무로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처형탈을 만들 수 있게끔 마름질을 하고, 또 앞면을 이렇게 작업하고 다시 뒷면까지 다 깎아내요. 이 탈에서 보면은 지금 앞면이 다 조각이 돼 있죠. 뒷면을 보면은 이렇게 앞에 조각한 것만큼 뒤에도 다 깎아내요. 그래야 가벼워지거든요. 얼굴에 쓰고 작업을 하려면 무거우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하는데, 보통 조각하는 데는 한 일주일 나무를 깎는데 한 일주일 잡고, 이제 위에 사모 이렇게 또 사모로 다 만들어야 돼요. 사모, 편의상 나는 이거 장식이라 하는데 위에 장식까지 작업하려면 보통 빨리 하면 보름, 아니면 뭐 좀 천천히 작업하면 뭐 한 달에 하나 깎는 정도예요. 처형탈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벽사진경,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물리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나쁜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역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처형탈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처형탈의 매력이라 그러면은 한마디로 표현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탈이에요. 우리나라에 많은 민속 탈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신라 때부터 발생돼 가지고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은 처형탈이 유일해요. 안동 하회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고려 중엽이야. 그러니까 신라보다는 한참 뒤죠. 고려 중엽에 안동 하회마을 자체에서 마을의 성황신을 위해 가지고 만든 탈이에요. 그 연희도 마을 자체의 놀이였거든요. 그런데 처형탈은 그만큼 12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이어왔기 때문에 가장 대단한 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감회가 남다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솔직히 말해서 돈 되는 그런 작업이 아니에요.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누가 뭐 사가가는 것도 아니고, 일단 열심히 작업을 하긴 하는데 생계에 조금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많지만은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이제 어떤 뭐 사명감이라고 하면 좀 무섭지만은 그런 이제 어떤 일념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작업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직접 탈을 만드시는 걸 보니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처형무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거겠죠? 네, 사람의 손이 기계보다 낫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인분의 손에 눈길이 갔었는데요. 손에 베인 흔적이 그간의 노력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처용과 처용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매년 축제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접했습니다. 함께 만나러 가시죠.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러한 축제가 더 활성화돼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도 더 쉽게 처형을 접할 수 있으니까요. 네, 축제의 모습과 오늘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앞으로도 처형무를 아끼고 보존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네, 처형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대단한 문화재가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처형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형무와 처형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처형을 좀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처형무가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처형문화재와 같은 축제를 조금 규모가 더 크게 열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본 처형탈 장인분처럼 후대에도 장인분들이 많이 생겨나 처형무가 잘 보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천년을 이어온 마법 처형무. 앞으로도 1000년 이상의 시간이 더욱더 지속되길 바라면서 오늘 유익했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